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서영입니다. 민주체제 국가의 총선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죠. 지역 발전을 위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면밀히 점검하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는데요. 오늘 토론회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LG 헬로비전에서 제작하며 LG 헬로비전과 드라이브 TV를 통해 동시 중계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안기영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안기영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입니다. 시민의 일꾼 정성호 후보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에 이어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공약 검증 토론,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발언 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 2분,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2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의 경우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2분, 후보 상호 간 질문은 후보별 각 30초, 답변은 후보별 각 1분 30초입니다. 공약검증 토론의 경우 공약 발표 3분,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간 질문은 각 30초, 답변은 각 1분 30초, 후보 상호 간 보충 질문 시에도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은 후보별 각 7분, 마무리 발언은 후보자마다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분들은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시계 방향 후보자 순으로 돌아갑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기조 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자별로 2분인데요.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기영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안기영입니다. 우리 양주시는 새롭게 발전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 4선 16년간 우리 양주시에는 대기업은커녕 중견기업 하나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기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야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26.7%로 경기도 하위 수준이고 재정 부족으로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정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전임 시장이 난데없이 물류센터를 허가하는 바람에 도시 지원시설에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류창고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해천 신도시는 2014년에 공원,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 도시 기반 시설이 전부 계획에서 삭제되는 바람에 아파트만 들어서는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광석지구는 어떻습니까? 20년간 추진되었지만 아직 삽도 못 두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 흔한 특목고 하나 없습니다. 인근 연천군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조차 없습니다. 제발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개파 정치 그만하고 일하는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잘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된 변화, 이번에는 안기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성호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국격은 민주화 이전으로 후퇴했습니다. 국민들은 물가 폭등과 고금리,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데 대통령은 이념 전쟁, 정적 죽이기, 처가, 치부 덮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나라가 사라지고 대통령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선거입니다. 정성호 5선 중진이 되면 그 경륜과 책임에 맞게 정권이 오만과 폭조를 바로잡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생산적이고 개혁적인 국회를 만들어 오직 민생과 국익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초선의원 시절 전철 1호선을 경의선 중앙선보다 1년 조기 개통시켰고 덕교역도 설치했습니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6차로 확장,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구간 개통과 더불어 옥정, 회천, 광석지구 토지 보상도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낙선한 18대 4년간 전철 7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2번이나 실패했고 장흥 광적 국지도 민자 사업도 좌초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가 좌초된 사업들을 살려내고 도약과 발전의 기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철 7호선, GTX-C, 교외선, 덕정, 옥정선, 서부권 발전의 혈맥이 될 서울 양주 고속도로까지 양주가 경기 북부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 테크노밸리, 은남산단, 50만 계획인구 확보까지 경제의 큰 밑그림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양주가 경기 북부의 일자리, 교통, 문화복지 중심으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멈춰설 것인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제가 시작한 양주 발전, 제가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성과로 실천한 정성호, 양주 시민과 함께 자랑스러운 양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과 공약을 밝히기 위한 자리인 만큼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방 등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비방 등의 발언이 토론회 중 발생한다면 마이크를 끌 수 있고 사회자가 제지와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각 질문당 후보자 답변은 각 2분입니다. 먼저 양주시 의료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양주시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료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의료 인프라는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공공의료 확대, 중진료권역 분리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그동안 양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정신건강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구강보건센터 등 국토부 예산을 확보해 보건 인프라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했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에 반영시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 의료 중심 양주를 만들기 위해 3가지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김동연 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 북동부 혁신형 공공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혁신형 공공병원은 역할과 서비스 운영을 혁신하는 병원으로서 특히 어린이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부권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확충해서 고령의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그동안 보건복지부 치매 전담형 공공요양기관 설립을 위해 국비 예산을 확보했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속기 추진해서 치매 안심 양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안기영 후보는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센터 설립이라는 과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명명하고 공모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음에도 혁신형 공공병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정책 변화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며 양주를 종합병원이 2개인 의정부 의료권역으로 포함시키면서 종합병원 과잉적으로 분류해서 종합병원이 설치하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김동연 도지사에게 의정부 권역에서 양주를 분리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었고
보건복지부에 권역 분리를 요청 중인 바 반드시 관철해내서 양주에 준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기영 후보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권역 통합 정책을 규탄하는 입장인지 이에 관해서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양주시 의료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안기영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양주시의 인프라 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대형 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성호 후보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따지시는데 저는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협위원장을 했을 뿐인데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지금 의정부 진료권으로 되어 있는 이 중진료권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누가 정책을 바꾸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되죠.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2013년인가 14년인가 우리 양주시에 고려대 부속병원이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의 조건들이 안 맞아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양주시 일이다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는 갖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는 국회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유치를 해야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도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우리 옥정 신도시에 16,000평의 의료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지를 타진하기도 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그 민간 대학병원들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우리 양주시에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경기도 공공의료원 도지사 공약이 이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습니다. 네, 안기영 후보는 주어진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하여 마이크가 음소거되었습니다. 네, 양주시 의료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후보자들의 의견 들었습니다. 다음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주는 동서교육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 실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양주시가 최근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일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과 관련하여 양주시 교육발전을 위한 전략은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우리 양주시가 얼마 전에 교육특구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특구는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양주시장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특구 시범지구가 지정이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특구 시범지구가 단지 예산을 30억에서 45억 지원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육특구 시범지구를 통해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중등교육을 자율성을 확보하고 또 다양성을 확보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좋은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런 그 서로 협력 체계를 통해서 우리 양주시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이 제가 듣기로는 거의 다 절차들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 몇 개로 할 것이냐,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 어느 지역을 몇 개로 할 것이냐 발표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바로
임태희 교육관을 만나서 우리 양주시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교육지원청은 우리 양주 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에 따른 양주시 교육발전 전략에 대한 정성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아이들 3명을 양주에서 키웠습니다. 덕정초, 고암중, 덕정중, 의정부 여고등을 졸업해서 양주 교육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교육부 교육특구인 미래교육지구 지정과 예술창작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양주 교육지원센터도 설립하여 교육지원청 설립의 기반도 만들었습니다. 양주는 신도시 조성으로 교육 문제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 교육 중심 양주를 만들기 위해 4대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신도시에 계획된 학교들이 적게 설립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출산율 저하 상황에서 조금 기다리면 아이들 숫자가 줄겠지라는 생각으로 학교 설립을 늦추거나 축소해온 탁상 교육 행정을 반드시 시정시키겠습니다. 교육당국을 설득해서 옥정에서 취소된 학교들이 개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내겠습니다. 회처는 앞으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학교가 제때에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을 독려하겠습니다. 둘째, 현 정부가 급하게 추진하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늘봄 학교를 정상화해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취학아동 돌봄과 야간, 주말, 방학 돌봄 등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는 양주 보육 리셋을 협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자립형 공립고 2.0 추진, 특성화고 특목고 유치, 예술체육 전문교육을 위한 지역 대학 및 산업단지와의 연계교육 등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힘 있는 오선 의원의 능력으로 교육특구 예산, 교육특별교부세를 충분히 확보해 서부 지역의 낙후된 교육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양주 교육지원청을 신설해 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2개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구리, 남양주 등 6개가 있습니다. 양주보다 인구도 많고 국회의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선 국회의원의 힘으로 교육지원청 신설을 반드시 실현해 교육 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각 질문당 후보자 답변은 각 2분,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 간 상호 질문과 보충 질문은 30초, 각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1분 30초입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립니다. 현재 양주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과 테크노밸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성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첨단 기업 유치가 필수라는 목소리에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 성공을 위한 발전 방안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 11월에 경기북구 제2차 테크노밸리 후보지로 양주 테크노밸리를 선정시켰고 경기도 지분 63% 참여도 성사시켜 드디어 작년 12월에 테크노밸리가 착공되고 분양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에 기업을 신설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 소득세 특례 제한법과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해 통과시켰고 기업들이 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또 전철 1호선, GTX-C, 7호선, 교외선, 운행 재개 등 철도망이 구축되고 있고 제1, 제2 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 양주, 서울 양주 고속도로 등 간선 도로망이 구축되고 있어 양주는 기업 입지 여건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벤처협회 회장을 면담했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문 등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동인 지사와 본격적인 기업 유치와 클러스 조성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경기북부 일자리 중심 양주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양주 일자리 4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첫째, 양주 테크노밸리를 경기북구 판교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K방산, 신교통수단, ICT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돈이 없어 창업을 포기한 일이 없도록 창업펀드를 조성해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창업센터를 설립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며 양주 창업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제조업 융봉학 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소미산업 등 기존 제조업이 융복합은 첨단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신중년 일자리 센터를 설립해 중장년 일자리를 집중 창출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양주 역세권 사업은 부지 70%가량이 분양 완료되었고 9월 대우건설이 분양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
분양을 시작하기 때문에 양주역 일대가 주거와 상업, 첨단 산업이 어우러져 시너지를 내도록 충분히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테크노밸리 및 양주역 역세권 개발 사업 성공 방안에 대한 안기영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양주 테크노밸리는 우리 양주시의 성장 동력이 돼야 되고, 우리 양주 테크노밸리는 우리 양주시 경제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양주 테크노밸리가 지정 당시에는 16,000평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66,000평으로 아주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66,000평은 이렇게 테크노밸리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20만 평이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축소되는 사유는 알고 있는데요. 축소되면 다른 대체 부지라도 확보를 해서 적어도 20만 평 정도 테크노밸리를 형성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정성호 후보께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클러스터는 산하견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양주 테크노밸리를 정보통신 ICT 클러스터를 대선 공약에 반영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앵커 기업이 들어오고 국가연구소가 들어와야만이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 정성호 후보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 우리 양주시 가지고 테크노밸리 추진해서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좀 고민을 하시고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후보는 안기영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할 수 있고 안기영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안기영 후보가 정성호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을 진행한 뒤 정성호 후보에게 다시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후보, 안기영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업군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SOC가 부족해서 영세기업 중심이었지만 산업단지 조성, 교통방학층으로 기업 유치 기반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지난해 시승적 20주년을 맞이한 보도자료에도 시승적 당시 1,500개에 된 기업체가 5,300개로 늘었다고 양주시의 발전을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양주 테크노밸리 ICT 클러스터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공약 중에서 이 공약이 익히는 대선적으로 폐쇄됐습니다. 실제 국정과제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안기영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네. 대선 공약에 분명히 우리 양주시 공약에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대선 공약집에도 반영이 돼 있고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문제인데 그 실현은 누가 하겠습니까? 대선 공약이 반영이 됐으면 국회의원이 그것을 정책으로 산업통상부 정책으로 만들어야죠.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우리 정성 후보께서는 우리 양주시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그 사선 16년 동안 이렇게 모르죠.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대기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 중견기업 하나 우리 16년 동안 하시면서 유치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주시의 경제 기반이 없는 것이고요.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이 산학연 클러스터, 특히 앵커 기업도 산업 연구환 효과가 큰 첨단 산업 대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여기에 국가연구소가 들어와서 저는 또 민간도 서울 강북에 있는 고려대라든지 여러 키스트라든지 이런 대학의 연구 인력을 우리 양주 테크노밸리에 끌어들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기영 후보가 정성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우리 양주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만 평이 지정이 됐는데 지금은 6만 6천 평밖에 안 되고 또 우리 양주 역세권도 그 4,100여 개 세대밖에 안 돼요. 공동주택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롯데 쇼핑에서 여기다가 판매시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정성호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그 안기영 후보가 2004년 이후 중견기업이 설립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양주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그것도 안기영 후보 측에 전달이 돼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 중견기업이 2개가 설립됐었고요. 그 이전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또 2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의 공장은 아시아 최대의 공장입니다. 다만 이것이 조합의 공이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주 테크노밸리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융복합 R&D 단지 구축을 대통령 공약에 반영했다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이게 들어가 있던 공약 6기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폐쇄됐어요. 그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윤석열 정부의 120개의 공약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약 6기에는 각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올린 모든 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폐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주장하는 건 사기입니다. 이건 사과가 필요한 얘기예요. 더군다나 양주시에서 뭐 큰 기업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양주시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 시승격 당시 1,000몇백 개 했던 게 5,000개가 넘는 기업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주가 인구가 경기북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일한 도시가 된 겁니다. 이 점을 갖다가 자꾸 부인하고 낙후됐다고 하는 건요. 양주 시민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네. 네, 테크노밸리 및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 성공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경기도가 가칭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각 후보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양주시 발전과 관련하여 후보자님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우리 경기도가 경기 남북부의 격차가 매우 심하고 또 경기 북부에 대한 중첩 규제, 수도권 규제,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이런 중첩 규제를 해소해서 우리 경기 북부가 가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을 특화시켜서 자립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강원도나 제주도와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바로 그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이 없이도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우리 경기도 경기 북부는 이 경기도에서 경기 북부를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 북부 특히 우리 정성호 우리 후보께서는 경기 북부 중심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경기 북부 중심이 되려면 무슨 행정의 중심이 되거나 경제의 중심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양주에 무슨 행정 중심이 된 것도 없고 또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도 안 들어오고 또 중견기업도 이렇게 안 들어오는 제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숫자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중견기업 숫자 양주시에 그것은 저는 우리 정성호 의원이 좀 염치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못했으면 그다음 못했다고 좀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우리 양주에 소재하지도 않는 서울에 소재하는 중견기업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후보님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시 양주시 발전 연계 방안에 대한 정성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30여 년 변호사 시절부터 경기북도 분도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 경기북도 분도 법안을 발의했었고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년의 공감대 형성에 기반해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결단한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어쨌든 최근 동의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반대가 아니라 재정적 우려입니다. 이 대표가 도지사이던 2021년 검토했을 때는 매년 8천억 정도가 남부에서 북부로 재원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부가 재정적, 산업적, 경제적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된 경기도의 경기북부 특자도 설치 기본계획에 다시 추산해 보니까 국가로부터 나오는 보통교부세 재원이 1조 원 증가해서 이전 재원 감소를 상쇄해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재정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 제주도가 매년 전체 보통교부세의 3%를 보장받으며 재정을 확보한 사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법령 재개정을 통해 적정한 재정 확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3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제1호 법률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자치 보장권과 재정 보장 확대를 지속적인 법령 개정으로 보완해서 완전한 자치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제는 양주가 광역교통의 중심지, 인구 50만 도시로 발전 중이므로 경기북부 최다선 5선의 힘으로 특별자치도 설치 시 증원되는 1,7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할 3,700여 평 정도의 별도 청사를 먼저 유치해서 양주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행정중심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경기교통공사를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가 설치됐을 때 신설되는 10여 개의 공공기관도 유치해서 양주를 경기 북부의 행정의 중심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안기영 후보는 정성호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할 수 있고 정성호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성호 후보가 안기영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을 진행한 뒤 안기영 후보에게 다시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기영 후보, 정성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성호 후보께서는 이제 사선 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선 좀 하실 때 16년 동안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좀 지난번에 공공기관 경기도에서 이렇게 분산 배치할 때 다른 지역에는 뭐 수백 명 직원 있는 그런 기관도 가는데 우리 양주에는 그때 그 당시 36명 있는 경기교통공사를 가져오는 것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네, 주어진 시간을 모두 사용해서 마이크가 음소거되었습니다. 정성호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안기영 후보께서 경기 북부 도청사 유치를 갖다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별로 보기가 좀 민망한데요. 이게 보면은 안기영 후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해서 양주 테크노밸리 정보통신 클러스터 GTX 양주역 정차 이렇게 했다가 이 사진을 바꿨어요. 그리고 경기 북도 도청사 양주 유치 이 사진 바꿔놨고 했다가 저희 당에서 이게 항의를 하게 되니까 이 사진을 좀 내렸습니다. 저는 뭘 하더라도 이게 가장 큰 공약이 지금 공보물에 경기 북도 도청사 유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교통공사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단으로 경기도 산하기관을 경기도 지자체로 많이 이전했지만 또 대부분 지금 중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성과도 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경기교통공사는 향후 계획이 양주 테크노밸리 입주해갖고서 경기교통공사가 새로운 교통수단, 드론을 포함한 새로운 교통수단의 연구, 개발, 보급의 중심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양주에 새로 개설되는 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경기교통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지금 일부 규모만 갖고서 교통공사 유치가 잘못된 거다,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좀 잘못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정성호 후보가 안기영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지금 도청사 유치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경기북도 설치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됩니다. 특히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되면은 북부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는데 비수도권에 사실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게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도청사 유치에 관련해서는 지자체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근에 인구가 많은 고양, 남양주 등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먼저 김칫국을 마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성 후보께서는 뭐 이렇게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시니까 무슨 일이 안 되죠. 뭔가 하려고 하고 경기 북부 중심을 만들겠다고 하면 행정 중심을 만들려고 하고 또 경제 중심을 만들려고 하셔야지 또 다른 사람이 하겠다는 거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참 안타깝고요. 우리 이 양주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리적으로도 우리 양주시가 중심에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 양주시가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GTX도 수원 덕정 간 GTX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의 중심은 수원, 경기 북부의 중심은 우리 양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양주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되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성호 후보는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좌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 분도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하시고 저 재정 자립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건 반대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잘 좀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별로 공약을 발표할 3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후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상호 간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보충 질문의 경우에도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로 이 시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공약 발표는 정성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저의 목표는 경기북부 중심 양주의 실현입니다. 우선 현안인 물류창고 중단, 회천 신도시 기반시설의 확충, 전철 1호선 배차의 확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서부권 도로 확충 등을 확실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양주,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권을 대개발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중단된 광석지구, 민간주도 환제 방식인 백석 신도시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주도로 300만 평 규모의 통합 신도시 조성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사마리 지구도 120만 평 규모로 이동과 통합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철 3호선 지축 백석 연장, 교외선 전철화를 통해서 서부권 신도시 대개발과 광역교통망 구축을 동시에 완성하겠습니다. 동북권은 탄소제로 도시, 재난안전도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경기도 최고의 명품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경기북부 일자리 중심 양주는 앞서 말씀드렸으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 광역교통의 중심 양주입니다. 양주는 전철 1호선, GTX-C, 7호선, 괴선 등 4개 철도와 제1 및 제2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 양주고속도로, 서울 양주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망이 구축되거나 추진 등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덕정역 SRT 운영,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GTX 운행 등 운행 시 경원선 2복선화 지하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원선 2복선화에 맞춰서 GTX 양주역 정차도 실현해 내겠습니다. 도시철도는 2개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옥정, 회천, 덕정 지하철은 내년 기본 설계가 시작되도록 추진하고 옥정, 고읍, 양주역 트램을 건설해 동북권 철도망 구축을 완성하겠습니다. 평화로 확장은 전선 지중화와 병행해서 회천 신도시 주변의 교통과 생활 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주를 경기북부 교육, 복지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앞서 교육지원청 유치 등 4대 교육 공약과 혁신형 공공병원 유치 등 3대 보건의료 공약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더해서 권역별로 커뮤니티센터, 복지관과 평생학습관을 설립하고 종합실내체육관, 국제 스케이트장과 스포츠 체험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회천 신도시의 중앙공원, 중앙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체육관 등을 필수 시설 등을 확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주를 경기북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교회선 정책 지원을 관광 역세권으로 개발해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북 최대 규모의 예술의 전당과 종합 전통 공연장을 만들어 공연 예술을 보기 위해 양주로 모이게 하겠습니다. 대모산성 역사공원, 역사박물관을 조성해 회암사지와 함께 양주의 대표 역사 관광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양주시 전역에 산책로, 자전거길, 생태하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덕계, 기산,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을 본격 추진해 쉴 곳, 갈 곳 많은 양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안기영 후보는 정성호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할 수 있고 정성호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안기영 후보가 정성호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을 진행한 뒤 정성호 후보에게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기영 후보, 정성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호 후보께서 평화로 확장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왜 그 지난 시기에 그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시기에 평화로 확장 공사를 왜 중단시키고 안 하려고 했는지, 왜 그 TF팀을 구성을 해서 안 하려고 용역하는데 그 합의를 했는지, 또 왜 네, 확장사 안 하려고 했는지 네, 답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정성호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이 평화로 확장 사업이 중단된 것은 민주당 시기가 아니고 국민의힘, 과거에 국민의힘이 과거에 한나라당이었던가요? 그 시절에 이 중단됐던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회천 지구 사업, 그다음 옥정 지구 사업에 관련해 갖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대대적인 기반 시설 그 보완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단이 사실상 됐었고요. 그 후에 다시 살려냈습니다. 관련해 갖고 지금 용역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평화로 확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회천 신도시의 교통 수요를 갖다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 교통 분담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쓰질 않았어요. 딴 데 조정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다른 우회로 확보 또는 교차로 개선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평화로 확장을 갖다가 민주당 시장 때 중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회천 신도시에 있는 기반 시설들이 중단된 것은 그 이전에 임충빈 시장 때 명품 도시 협약을 체결했었지만은 그 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들었던 이것이 과도한 기반 시설 제공이 비법적이다. 이거 문제가 됐다고 해서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현삼식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현삼식 시장 때 그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합의됐던 거예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금의 여당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안기영 후보가 정성호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TF팀을 구성을 해서 LH에서 용역을 했죠. 2억 7천만 원 들여서. 그래서 교차로 부분만 개선을 하고 나머지 확장 공사는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었어요. 그 사실을 잘못 아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천 신도시 그 기반시설 계획 삭제된 네, 후보님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후보님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정성호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LH의 용역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우리 양주시에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른 선택 수단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했던 겁니다. 주차장 문제, 교차로 확장 문제들, 그리고 이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을 이게 한 3,700억 정도 있습니다. 이거 다른 데 쓴 게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다시 확장하자고 해갖고 사실은 전임시장 때부터 이거 다시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게 중단된 게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오해 없길 바라고, 더군다나 저는 이 평화로 확장과 더불어서 평화로 인근에 전선을 지중화하려는 예산들 일부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평화를 확장하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병행시켜갖고 회천지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는 평화로 확장공사를 제가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에 민원도 제기하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왜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수립이 돼 있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는지 그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뭐 토론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걸 추진해 왔고 또 지방선거 때 우리 모든 양주시장 또 뭐 도의원 모든 이 공약을 통해서 이걸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그 LH 사장을 최종적으로 만나서 확장 사업을 차질 없이 하겠다. 그런 확답을 받았고 또 작년 12월 말에 그 설계에 다시 착수해서 평화로 확장 사업이 재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평화로 확장 사업을 하면서 또 전선 지중화 또 그 도로 옆에 있는 그 배수로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해결하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명품 도로로 평화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광석지구는 지난번 그 LH가 감사원 감사, 저는 LH가 끌어들였다고 봐요. 그 감사원 감사.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요 예측 잘못했으면 그 담당한 그 지구는 징계를 받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핑계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해야죠. 20년 동안 추진됐는데 아직도 삽을 못 뒀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바로 착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정 물류센터 저는 사업을 취소시키고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이 옥정 물류센터를 용도 변경해서 취소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옥정 물류센터는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임 시장이 허가를 한 것입니다. 우리 정성호 후보께서는 그 양주시장이 병원 때문에 시민들의 의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당 정치가 뭡니까? 책임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성호 후보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옥정 물류센터를 허가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사과를 하셔야죠. 저는 반드시 취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후보는 안기영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할 수 있고 안기영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성호 후보가 안기영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을 한 뒤 안기영 후보에게 다시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후보, 안기영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그 물류센터 부지는 이거에 관련돼 갖고서 전임 시장 때 허가했다. 전임 시장이 인허가를 갖다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당과 협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허가가 났습니다. 이거 관련해 갖고 안기영 후보는 당시 시장 후보 도의원과 함께 이걸 취소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당론 취소도 못 시키고 있으면서 당론 취소 안 하면 징계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취소도 못 시키면서 무슨 용도 변경을 얘기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안기영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당론을 지금까지도 취소한 적이 없고요. 저는 지금도 취소시키기 위해서 시행사 회장도 만나고 또 우리 시하고도 이 사업을 용도 변경을 통해서 물류센터 사업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성호 후보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임 시장이 허가를 했는데 지금 그걸 또 취소하라고 하면 이게 바로 그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임 시장이 옥정 물류센터를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허가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허가를 했지만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여기서부터 여야 간에 힘을 합쳐서 이것을 취소시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과도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당론도 취소하지 않았고 지금 물론 이제 지금 건설 경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안 되지만 반드시 저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취소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수현 시장과 계속 협의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정성호 후보가 안기영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장의 인허가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사과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황당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당론으로 여당에서 당론으로 이걸 결정해 갖고 그 결과로 시장까지 당선됐습니다. 시장도 약속했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양 않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허가 날 때 지금 현 시장은 담당 관련 국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용도 변경 얘기하는데 취소도 안 시키고 허가 취소도 안 시키고 어떻게 용도 변경을 합니까? 그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세요. 네, 안기영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정성호 후보께서는 법률가시죠. 법률가인데 아니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허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고 지금 그 직권 취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 직권 취소를 하려면 왜 취소를 해야 되는지 법률적 근거를 대면서 무슨 환경영향 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든지 법률적인 근거도 안 되고 그 양주시장이 공약한 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건 직권 취소는 어렵기 때문에 그 시행사를 설득하고 있고 또 용도 변경도 서로 시에서 협의하면서 그 사업을 전환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가능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지 가능하지도 않은 직권 취소를 가지고 선거 때 되니까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직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도 제시 안 하시면서 직권 취소 요구를 한 것은 내로남불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자 모두에게 총 7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1분 이내로 당부드리며 답변의 경우 30초의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또 토론 중 제반 규칙을 벗어난 발언이 이어지거나 제한된 시간을 초과할 때는 사회자의 제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안기영 후보에게 주도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7분 동안 토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지역 언론에서 제기했던 몇 가지 우리 정성호 후보와 관련된 것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성호 후보께서는 국회의원 4선 하시면서 어쨌거나 재산이 2004년에는 11억 6,800만 원에서 2023년에 45억 맞죠? 45억 2,500만 원. 그래서 33억이 증가를 했죠. 33억이 증가했는데 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정성호 후보님과 그 배우자께서 그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예금 및 보험 이게 2011년에는 7억 914만 원에서 9억 3,600만 원 증가를 했고 배우자께서는 7억 2,100만 원에서 18억으로 아주 대폭 현금성 자산이 증가를 했어요. 18억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양주시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지역 언론에서 제기했던
배우자께서 그림을 판매를 하셨는지 기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대학에 걸려 있다는 보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재산 공개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적어도 개인이 아니고 혹시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 대학에서 그 배우자 남편이 사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고려해서 구입했지 않는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연이면은 그 뭐 사생활 보호가 되겠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얼마에 파셨는지 이거 한번 밝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뭐 4분 30초를, 2분 30초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뭐 지금 재산 증가 문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재산 증가 관련 내용이 허위 사실이 많아갖고 선관위에 이의 신청했습니다. 선관위에 우리 안 후보가 소명자를 제출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일가의 재산은 매년 신고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검증합니다. 그리고 매년 일반에 공개해갖고 일반의 공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는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뇌물을 받았습니까? 땅 투기를 했습니까? 현금성 사장 조촐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축한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2차례 낙선했고 8년 동안 전업 변호사였습니다. 또 변호사 겸직도 7년 동안 또 변호사를 또 겸직했었습니다. 제 처는 작품을 그리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는 전업 작가였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또 유수한 또 미대인 홍익대학교 미대대학원을 졸업한 석사 출신입니다. 이미 그것도 오래전에 받았어요. 여러 전시에서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일부 저 때문에 그림 판매도 못했지만 그래도 일부 판매한 것은 전부 전액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제 수입과 재산은 저는 뭐 지금까지 변호사부터 지금까지 전부 수입과 재산은 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예금관리상 편의상 그다음 남편 명의로 하면 입출금이 쉽지 않으니까 배우자 명의로 됐던 것뿐입니다. 저는 뭐 이 점을 갖다 다시 해명하고 싶습니다. 네. 또 답변을 안 하시는데 질문 취지는 그렇게 그림을 판매를 했는데 그것을 판매를 한 건지 기부를 한 건지 아니면 얼마에 판매했는지는 언론에 보도가 돼 있으니까 그걸 여기서 해명을 해달라 이 말씀이죠. 아니 무슨 뭐 국회의원 배우자가 그림 판 것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하게 전시해서 일부 판매했었고 세금 다 납부했고 신고했습니다. 네. 네, 결국 답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전히 정확하게 사과를 안 하셔서 룸사롱을 코로나 시국에 우리 시도위원들하고 가서 룸사롱을 출입을 하셨는데 그 출입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맥주 한 잔 먹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서 제일 부끄러운 일했다 하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데 또 나중에는 또 한잔 하셨다는 이야기도 사석에서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뭐 유흥업소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유흥업소 걱정 안 하셔도 잘못한 것은 깨끗하게 사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뭐 이 사건 갖고 지난 지방선거까지도 공격했는데요. 당시 뭐 제가 다른 지인들이 거기 있어갖고 불러서 나중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들어갔다 나왔고 바로 그게 그 당시 이와 관련해서는 모 기자가 우연히 이걸 촬영했었고 또 다른 기자들이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다 확인하기 위해서 CCTV까지 확인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저같이 사선 중진이 되는 의원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앙 언론이나 뭐 다른 데서 문제 안 삼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진 상황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우리 시민들 앞에 검증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양주시의 품격이 참 이렇게 떨어지는지 정치하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난 지 처음입니다. 이런 네거티브를 홍보물에서 본 것도 제가 의원하면서 처음입니다. 네, 계속해서 주도권 정말 이게 저는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과를 안 하시는군요. 그다음에 우리 김남국 코인 투자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5분, 7분 발언하고 나머지는 개인 볼일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인 볼일 회의 시간인데 그래도 발언 시간 외라고 이렇게 코인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라고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의원들의 일반적인 행태를 얘기한 것뿐입니다. 김남국 의원 본인에 대해서는 엄중히 비판받아야 되고 저도 엄중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안기영 후보에게 주어진 7분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성호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은 1회 1분 이내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도 뭐 이런 얘기 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뭐 룸살롱 얘기까지 한 판국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기영 후보는 안양시에서 도의원을 2번 하셨습니다. 시장 경선에 2번 나가 떨어지셨고요. 국회의원 경선에 3번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양에서 20, 30년 동안 청춘을 다 바치다가 양주에 와서 또 새롭게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정성호 의원 때문에 제가 합니다. 정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양주 신도시 400만 평을 개발하면서 지하철 계획을 안 세웠을 걸 보고 정말 이상하다. 아니 400만 평이나 되면 당연히 지하철 계획을 세워서 그때 지하철 계획 세웠으면은요 지금 옥정 신도시 주민들 지금 벌써 지하철 타고 다니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제가 안양에서 정치했던 건 맞습니다. 안양에서 그때 교육대학교도 설립하고요. 정말 큰일 많이 했어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양주를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요. 답변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기영 후보가 지하철 전철 7호선 말씀하시는데 안기영 후보가 국회의원 보좌관할 당시 전철 7호선 예타가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하고 나중에 신청한 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제대로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양주 시민들이 전철 7호선을 지금에서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뭐 관련해 갖고서 지금 2016년도 안양에서 출마 선언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도 무능한 안양 정치 바꿔야 된다. 우리 안양이 20년 동안 뭐가 바뀌었냐? 재정자료 떨어지면 일자리 줄어졌다. 4선 16년 동안 발전 없는 안양의 정체를 끝내겠다. 여기에서 한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20년 동안 양주에서 일했습니다. 뼈를 묻었습니다. 양주에서 아이들 다 키웠습니다. 도대체 양주를 위해서 안기영 후보가 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아니, 정성호 의원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하철 7호선도 말씀이죠. 양주 신도시가 400만 되면 당연히 지하철 계획인데 그걸 광역교통 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복선으로 추진을 해서 제가 양주 일할 때 복선으로 추진했다가 그다음 역도 고읍 옥정 2개였죠.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이제 정성호 의원께서 한 건 그것을 단선으로 지금 복선으로 오다가 양주 의정부 구간만 지금 단선이에요. 그것도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그리고 안양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4선 의원이 못하는 것들 국토부 장관 만나고 LA 차장 만나서 해결을 해왔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아니 안양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장 2번 나가시고 국회의원 3번 나가서 전부 다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와서 양주에 와서 지금 화풀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그런 양주 시민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뭐 저도 재산 문제 물었으니까 안기영 후보자 이 공보물 보니까 후보자는 지난 5년 동안 120만 원의 세금을 냈고 배우자는 3,427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께서 114만 원 정도 한번 체납했다가 납부한 게 있어요. 문제는 그 당시 이유를 보니까 원격 근무 관계.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의 배우자하고 가족들은 다 안양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지금 세금을 갖다 120만 원밖에 내질 않았어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런데 지역에다는 지금 행정사 사무소를 하고 차려놓고서 거기 시의원, 도의원 시의원, 도의원 민원상담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행정사 사무소를 하면서 시도의원 사무실을 거기를 왜 설치했고 지금 그동안 어떤 직업을 가졌기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120만 원 정도 5년 동안 세금 120만 원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좀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성호 후보 지금 허위 사실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배우자가 지금 안 산다고요?
아니 안 사는 게 아니라 원격 근무 관계로 소위 아니, 저기, 해외 근무 이건 관계로 정말 허위 사실입니다. 아니 여기 원격 근무 관계를 사유로 해명을 체납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양주에 안 사는 거 아니냐 지금 물어본 겁니다. 아니 방금 양주에 안 산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건 허위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그러니까 제 책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조치하시고 저는 이거 지금 시간이 제가 많이 가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5년 동안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 본인이 지역에다 행정사 사무실도 열어놨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다 행정사 사무실이 시도의 민원상담소로 또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건 정성 후보께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면서 이렇게 허위 사실 말씀하시는데 아니, 행정사 아니, 사무실. 후보님 30초간 답변 시간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정성 후보님, 저는 제 아내가 그 공기업의 파조지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말부부 하고 있고요. 지금도 주말부부 하고 있지만 양주에 살고 있어요. 예? 그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 사무실하고 그 시도의원 민원사무실은 분리돼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선 의원이나 되신 분이 이렇게 그런 아주 유치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좀 계속해서 안타깝습니다. 주도권 토론 이어가 주십시오. 지금 광석지구를 좀 바로 착공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광석지구가 좀 중단된 거 말입니다. 지금 누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갖고서 문재 전임 정부의 국책 사업들을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감사라고 해갖고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석지구가 들어간 겁니다. 광석지구가 중단된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감사에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그래갖고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다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지 구체적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성호 후보께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하선하면서 특히 또 지난번에는 여당 아니었습니까? 여당이었을 때 이런 그 지역 현안들을 좀 해결하시지 왜 그런 것들을 해결을 못 하시고 다 지금 또 뭐 해천지구 기반시설 없앤 것도 우리 시장 때문에 그랬다. 시장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도대체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이번에도 해천지구 기반시설 할 때도 주도권 토론 7분이 지났습니다, 후보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각 후보자에게 2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정성호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양주 시민 여러분, 16년간 발전 없는 양주 맞습니까? 양주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10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안기영 후보가 20년간 정치한 안양시야말로 오히려 인구가 5만이나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양주로 건너왔다면 이해가 되지만 양주가 발전이 없다는 말은 누워서 침 뱉는 허위의 주장입니다.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은 양주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양주를 폄훼하기보다는 자신의 비전을 강조하는 게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말이 아니라 걸어온 길을 보라고 합니다. 저는 문호동 무임금 소신으로 특위위원장 수당은 반납하고 세비는 기부했으며 정부가 인정한 병역 명문가로 4선 의원을 하는 동안 국민의 혈세로 외국 한 번 안 나가 양주 시민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오직 양주 발전에 헌신했습니다. 재선 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3선 때 기획재정위원장, 4선 때 예결위원장으로 양주 발전에 필요한 도로, 철도를 건설했고 기업 세제 혜택, 국비 확보에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50만 양주시대, 큰 일은 큰 일꾼에게 맡겨야 합니다. 전철 3호선 백석전장, GTX 양주역 정차, 전철 7호선, 첨단 벤처기업 유치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20년간 아이셋 모두 양주에서 키운 정성호와 20년간 안양에서 정치했고 지금까지도 안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안기영 후보, 누가 양주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후보입니까? 안기영 후보가 지방선거용으로 이용해온 물류센터 저지 약속도 약속을 지켜온 저 정성호가 지키겠습니다. 5일과 6일이 사전투표일입니다. 오마무도한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심판한 날입니다.
양주 시민의 자부심을 무시하는 후보를 심판하고 양주의 지속 발전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해 주십시오. 시작부터 완성까지 확실한 선택, 기호 1번 정성호에게 맡겨주십시오. 더 빠른 양주 발전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기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방송 토론 잘 보셨습니까? 얼마나 지난 4선 16년 동안 우리 양주시가 낙후되었는지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행정이나 경제나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말로만 포장으로만 한 거. 그 다음에 4선 의원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안타깝고요. 이제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썩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애정이나 열정 없이 아마 TV 토론 하시면서 다 보고 읽는 거 보셨죠? 지역 일도 저렇게 파악을 못하고 다 잊고 계시잖아요. 정말 안타깝고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도 양주시도 친명이니 비명이니 하는 계파 싸움 할 정도로 한가롭지 않습니다. 새롭게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잘 준비된 일꾼 여당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준비된 변화 지금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양주 테크노밸리 정보통신 클러스터 당장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특구 시범지구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교육도시 지금 하겠습니다. 덕개역, 덕정역 전철 증편 지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준비된 안기영입니다. 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4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유권자들은 누구나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펼쳐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